잘 찾으셨죠? 네. 아무래도 이제 행사장이 아트 센터다 보니까 약간 좀 방문해 보시지 않는 곳이라 좀 시키는 게 편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첨 순서에 따라 네 번째 순서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의 이종남 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함께해요 가스행보 가스시설 안전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목으로 봐서는 좀 무슨 그 가스안전공사 현관에 붙어있는 표 같은 그동안 그런 느낌이 또 불안감이 자꾸 드는데 또한 궁금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앉아 계시죠. 자, 박수와 함께 이종남 부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혹시 저 어머님들 있잖아요. 최근에 2, 3년에 대형 가스 사고가 참 많이 났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대형 가스 사고 어떤 게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가 많이 되는데 예? 2, 3년 전 최근에 예. 중국으로 됐어요. 예. 최근에 계셔 동일 강릉 기억하시나요? 올해 1월달에 펜션에서 일가족 사망 그 안타까운 사고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 잊었었던 거예요. 사고 나면 사고 났구나. 그렇지만 벌써 잊어버렸죠. 2년 전에 12월 수능 다음날 강릉에서 수험생이 10명이 놀러 갔다가 7명이 사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장소가 어디죠? 펜션, 빌라, 집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 가까운 그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표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기본 그걸 하면은 우리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아주 간단한 그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스를 갖다가 이야기하기는 저보다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머님, 제가 이제 본사에 저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아요. 가스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주는 게 어머님 가스가 어떤 가스 사용하시죠? 몰라요. 무슨 그 사왔지? 내가 뭐 정말 뭐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부탄인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만이 기본 시설도 집안에서 사용할 때는 가스 안전 시설도 틀리고 대처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가스에다 우리가 생활하는 저기 주위에서는 체감 가스 있잖아요. 그 가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이제 가스가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대형 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는지 사고에서 저희들이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 사례 그 다음에 예방수칙 이런 순으로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말점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 카메라 앞에서 운동증이 있어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어머님 저기 어떤 가스 쓰신댔죠? LNG. 또? 배가스는 가스. 부산은 다 LNG. 정말 많네요. 아니 도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은 여러 가지 가스가 있지만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럼 이런 가스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를 봅시다. 가정용 연료가스라 그러는데 이 가정용 연료가스가 가장 많이 쓰는 가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아시겠죠? 크게 LPG, LNG.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은 여기서 LNG, LPG잖아요. 근데 이제 가스 상태에 따라서 액체 상태의 가스가 있고 기체 상태의 가스가 있고 우리는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상태죠? 기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쓰는 그런 연료용 그런 가스는 LPG와 LNG가 있는데 LPG는
프로판과 부탄가스가 있고 LNG는 메탄가스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연료가스는 세 가지 가스밖에 없다. 아주 단순해요. 이 세 가지 가스가 사고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가스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LPG, LNG가 있는데요. LPG는 석유에서 만들어지고요. LNG는 가스, 기체 상태의 가스들에서 채취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즉 LPG는 석유를 가공해서 만들고요. 메탄가스는 어떻게 지하 매물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가스를 그대로 채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PG를 우리가 채취를 해요.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가공하고 정제를 하죠. 정제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요. 온도를 한 350도 이상으로 끓여줘요. 이게 갖다 정류탑이라는 곳에 보내줘요. 그럼 정류탑 안에는 층별로 이런 여러 가지 층의 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가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뽑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350도씨 이상 이 온도에서 뽑아낸 게 중류. 그 다음에 우리가 윤활유, 차연료를 마시죠. 이거는 250도씨에서 350도 온도에서 뽑아낸 게 윤활유. 그 다음에 이제 한 75도 범위 내에서는 가솔린. 그런 일본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이런 곳에서는 상온이잖아요. 그죠? 한 25도 정도에서 뽑아낸 게 프로판이라는 그런 가스예요. 그 프로판을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만드는 게 부탄가스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찌꺼기가 없잖아요. 찌꺼기 없으니까 깨끗하죠. 연료 상태가.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가 되는 거죠. 청정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LPG라는 것은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스를 가지고 액화천연석 가스를 가지고 석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가스다. 이 가스는 프로판하고 부탄가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아까 기체의 가스를 그대로 수입을 해야죠. 수입하는 게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배로 이동해가지고 인수기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리해가지고 배관을 통해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가스를 보내는데 이 정압기라는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압력을 낮춰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산업용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각각 판매를 하죠. 도시가스사들이 사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즉 도시가스는 어떻게 하죠?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PG보다는 안정성은 조금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스라는 것은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그러거든요. 연소인데 이 연소는 우리가 생가스와 공기와 그 다음에 점화원이 이제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뭐죠? 불이 붙잖아요. 그걸 이제 연소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연소가 우리가 필요한데 공기가 안에 있는 생가스가 무한정이 돼서 그게 불이 붙지 않아요.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기하고 혼합이 되어서 이래야만이 불이 붙는데 이것을 연소 범위 혹은 폭발 범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프로판 있잖아요. 프로판, 부탄, LPG는 2.1에서 9.5, 9.2까지 그 범위고요. 도시가스의 메탄가스는 5에서 15%. 즉, 이 농단에 있어야만이 불이 붙거든요. 이보다 생가스가 적거나 혹은 더 많으면은 불이 붙지 않는 이런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있고, 제가 말씀드린 가장 더 큰 그걸 좀 말씀드리면 LPG와 LNG가 가장 많은 차이는 비중. 공기하고 가스하고 무게비를 우리가 비중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두 개의 가스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저기서 보시면은 공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PG는 어떻게 되죠? 밑으로 갔죠. 시에서 밑으로 가고 얘는 LNG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LPG는 비중이 약 한 1.5에서 2 정도라고 공기보다 무거워요.
LNG는 공기 비중이, 가스 비중이 0.52, 즉 가스보다 공기보다 가볍다. 그래서 이런 요 홀에 가스가 누출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LPG가 가스 누출되면 어디에 체류되겠냐? 바닥에 있죠. 도시가스 LNG는 천장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안전기기 설치 위치가 다 틀립니다. 가스 누출 금지기라든지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혹시 요즘 일반 가정집에서도 LPG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LPG 승용차는 지상에 이렇게 세워놔야 되나요? 아니면 지하에 세워놔야 되나요? 지상에.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뭐 아파트에서 실제로 지하에 주차해놨다가 지하 주차장이 타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LPG 승용차는 지상에 정차도로 의무화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LPG는 공기보다 무겁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갔다 왔어요. 집에 오니까 가스 냄새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가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찬물로 환기시킵니다. 환기를 시키는데 LPG 같은 경우는 환기를 한 데서 꼭 가스가 무겁기 때문에 날아가나요? 안 날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LPG는 지하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만 좀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두 개만 딱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비중함과 그 다음에 혼합되는 비율 이걸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가 한번 가스 사고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전국적인 통계와 그러면 이제 부산시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최근 한 6년간 가스 통계를 보니까 한 658건의 정도의 가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분류할 때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기 보니까 LPG를 보니까 총 447건이 발생해가지고 전체 가스 사고의 약 한 65%가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죠. 도시가스는 한 15% 정도. 이런 쪽이 차지하기 때문에 LPG의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LPG 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가정이나 어떤 업소 같은 데는 사용할 때 주의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LPG 가스가 한 65%가 사고가 나더라. 그래서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되는가? 부산을 한번 봐봤어요. 부산을 보니까 총 제가 어제 기준이죠. 어제 기준인데, 최소한 이 자료가 조금 부산 지역 공부의 데이터네요. 제가 파일을 2개를 보내주는데, 혹시 어제, 거기 보면은 부산 지역에는 총 46건의 최근 5년간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LPG 가스가 65% 전국 통계하고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정리를 하고 있고, 인명피해 현상인데, 최근 인명피해 현상을 보면요. 2016, 17, 이렇게 18년도는 이제 한 1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2019년도는 작년에는 좀 적었어요. 적었는데 올해 사고 보니까 인명피해가 작년에 한 3배 정도 발생한 거죠. 제가 타 지역에서 부산에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고 건수를 보니까 안전관리가 참 잘 되고 있구나. 안심을 했는데 이게 인명피해가 되는 거죠. 이 인명피해는 100만 가구당 몇 명이 인명피해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준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 안 난다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몇 명 정도로 보세요. 한 100만 가구 가스 사용하는 세대가 100만 세대가 있는데 몇 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나는 것 같아요? 몇 명이냐? 30명? 명수만 해요. 100만 가구당. 그러니까 몇 명이나 그러겠죠.
작년에 통계를 따져보면은 100만 가구당 5.02명이거든요. 전 세계적 제일 안전수준이 높은 일본이 5.0명이에요. 그러기에 가스 쪽의 안전관리 수준은 상당히 높다. 높은데도 부산은 100만 가구당 인명 비율이 4.05였거든요. 상당히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잘 되고 있다고 안심을 하던 차에 올해 안 나타나던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인명 비행이 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을 살리고 다녀서 그렇죠. 그래서 인명 비행 나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만큼 그런 심각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러면 이걸 한번 원인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 시효 중독, 고의사고, 교통사고, 시설 미비, 제품 노후, 취급 부지, 타공차 등등으로 이렇게 적어보니까, 여기 딱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제품 노후, 취급 부지, 이것이 매년 2건 이상, 5건 이렇게 매년 발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높은데요. 취급부지는 사용자가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사용자든 공급자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주의하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제품 노후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제품 노후는 뭐 오래됐으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거지만은 그래도 제품이 오래되고 조금 사용하던 기기가 뻣뻣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하는 게도 벌써 52%를 차지하거든요. 이 사고, 이것만 주의를 하면은 가스 사고를 인명 비율을 반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부산시에서 발생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한 7년 전인가 부산에 근무했을 때요. 계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는데 노부부 두 분이 60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 분 할아버지가 치매에 좀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렸는데 이게 할머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요리를 해놓고 나가면서 할아버지 보고 여기 미역국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식사하셔야 하고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잊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나중에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스레인지가 오래됐대요. 이게 렌지를 틀면은 불이 안 붙여가지고 몇 번 틀었다가 틀었다가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하다가 틀어놓고 불 붙여버리니까 불이 붙으니까 그럼 되는 해가지고 그날 또 그 할아버지가 또 뭐 그런 작동을 하다가 또 그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 교체를 해주긴 해줬거든요. 그런 이제 사고가 좀 일어났었고 부산에서는 휘문에 우리가 이런 가스는 휘문에라고 그러는데 거의 이런 에라를 갖다가 없애면은 우리가 가스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아까 국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이닝 조치.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건의 아주 그런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고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사고 위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보니까 공급시설, 공장, 식당, 주택, 허가시 등인데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주택이더라. 상가나 식당이나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게 주택이 한 40%를 차지해요. 어제 저희가 국감을 국정감사를 받았거든요. 국회의원 모 의원이 가스 안정사의 시설공사 중 LPG 사고 중 84.5%가 비법정 검사 대상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가스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 저희 안전공사에 완성검사라든지 정기검사를 맡아요. 그런데 이 시설의 대부분이 그런 저희 안전공사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좀 세워라. 그렇게 주문을
어제 받아가지고 아마 대책이 좀 일어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식당과 주택 요거에서 안전관리나 혹시나 홍보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스 사고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나 이런 실수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나는 대표적인 그의 세 개가 있어요. 휴대용 가스레인지 많이 사용하시죠?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그 가스 사고. 이제 10월달, 12월 되면 어디에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 가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그 다음 또 연말 되면 무슨 죠? 보일러 쓰시잖아요. 보일러 썼을 때 일어나는 그런 사고 한번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짧아서 무대를 모르겠죠. 어딘 같아요? 이게 예? 고깃집이요. 부산 해운 저기 매니저인데 내보냈는데 부산 해운대에 조개구이집. 조개구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조개구이집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조개구이 지금 여기 봐 조개구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에서 예당이지만은 가스 사용해서 조개를 사용하는 조개구이집은 안 가요. 연탄구이집 가지.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사고가 조개구이집에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왜 일어났을까요? 네? 가스. 아니면 물만이 너무 예.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게 예. 안 되니까 한기가 예. 한 50점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의 정답에 가까웠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식당에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올 1월 달에 창원에서 일어났는데 여기 있는 식당에 보면 일곱 가스레인지가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데도 이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여기 냉동 올려놓고 요리하다가 그게 종업원이 가스레인지 있는 그 손을 안 대고 요 밑에 있는 연석기에 이걸 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같이 가지고 뻥 사고가 일어났는데 올해 이와 같이 이동식 부탄 연석기 사고가 매년 일어나는데요. 전국 LPG 사고 중에 한 25% 30% 이상이 이 이동식 부탄 사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식 가스레인지 부탄 가스 연석기를 사용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7, 8년도 1월달에 가스 그릴이 있거든요. 이 가스 그릴 안에 강건조 오징어구이를 갖다가 했는데 이 위에 가스레인지가 올려놨죠. 그렇게 가스레인지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뻥 하고 터졌거든요. 자, 이런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그래. 잠깐만요. 제가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이런 부탄 연석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가대불판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거나 부탄가스 하이건조기 사용할 때는 안 되고요. 이런 가대불판 사용하면은 복사열이 어떻게 열을 전달해서 부탄가스 열을 전달해가지고 폭발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동해 가스 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올 1월달에 일가족이 여기서 놀러 갔다가 이렇게 사고했는데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1층, 2층 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스실을 차이가 없다고 이제 요 사고난 사고난 사망자들은 이 펜시에 있는 가스 사용이 아니고요. 이동식 부탄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용하다가 터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감 조치를 안 한 여기서 처리돼서 가스가 좀 누출되고 있었어요. 누출되니까 무상의 점화물에 서 폭발이 나가지고 여성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사 갈 때는 꼭 이렇게 연석기를 철거하거나 있을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항상 마감 조치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판매점, 도시가스, 지역가스. 저희 안전부서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제가 엄청 시달려 있어요. 어떤 분은. 안전부서 직원이 와서 해줘야지 누가 있어.
다른 기관은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우, 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부탁을 해가지고 판매점 사장님한테 가서 좀 해달라 하고 안전시킨 적이 있어요. 반드시 전문가 판매점 지역까지서 저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19년인데 우리가 가스 보일러 있잖아요. 가스 보일러 사용하실 때 이게 부산시라는데 여기 지하에 1.5도 3층까지인데 요 지상 요 부분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생활 공간을 했거든요. 지하실에 양쪽 옆에 이렇게 보면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었는데 이게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가스를 보일러를 배기가 가스를 이제 현관 쪽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쪽이 나와가고 이 가스가 옆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런 CO 가스 정도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요거 환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예. 30분이 넘어가지고. 예. 그래서 가스 보일러 요거 동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마치 가스 보일러의 마무리 요 동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가스 보일러는 항상 제가 지금 할게요. 일단은 저게 이제 사고 나는 원인이 계기통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가스 보일러 배기통이 보일러하고 떨어져 나와 있는지 이탈이 되어 있는지 이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더라도 뭘 봐셔야 되냐면은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거 두 개만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보일러 사고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가스 안전관리 잘하면 가스는 위험하지만 가스하고 친하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아이고 부장님께 이정현 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처음에는 발표 시간이 20분이 기내 전에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발표를 하나요? 전에 지금 점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시죠 시간이. 아까 이제 제가 대기실에 잠시 모이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오래 하시냐고 다들 그러시고는 제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많이 들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을 한시대 측에서 아마 1박 2일로 부산에 한번 해야 되잖아요. 예? 워크숍도 뭐 좋으시죠? 하시면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은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하여튼 강연 마지막 순서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부산 울산 지역본부의 한병창 부장님이 준비해오신 생활 속 전기안전이라는 제목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강사분들한테 제목을 좀 토크 콘서트에 맞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마지막까지 다들 이렇게 보시면은 논문이 표 아니면은 논문 제목 비슷한 그런 내용을 자꾸 가져오셨는데 내용이 글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수와 함께 한병창 부장님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네, 마지막이라서 앞에 강의하는 분들, 전문가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앞에서 다 일부 이제 언론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전기안전공사라는 얘기를 들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면 내가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뭐 내가 쓰고 있는 뭐 영업장이나 우리 집이나 점검하는 걸 봤다 하시는 분. 그렇죠. 저희 전기안전공사를 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전기안전공사가 캐스코라고 하는데요. 근데 전기안전공사가 하는 일은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죠, 그렇죠? 만들어서 뭐 변조조를 거쳐서 집에까지 전기 오는 과정에 있는 모든 설비를 점검하는 기관이 전기안전공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한 3,000명 인력이 있는데 이 많은 설비를 점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공사 직원이 점검을 해가지고 전기 화재를 줄인다 그러면 늘리겠지만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가가지고 복구라든지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안전이 뭘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전기 안전 하라고 하면은 야, 문어발식 쓰면 안 되지, 차단기 확인해야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전기 안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7월 1일자로 전주에 집에 있는데 발령을 받아서 그 3대가 뜰사에 산다는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주말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우리 이제 와이프랑 외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애기들한테 야 아빠 나갈 때 같이 갈래? 했더니 큰아들이 나 안 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하죠. 야, 가스불 조심해서 써라. 그게 뭡니까? 가스 안전이죠. 네. 둘째니는 안 갈래? 그러니까 아빠 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러 가기로 했어. 그래서 와이프가 또 얘기하죠. 야 차 조심해라. 뭡니까? 교통 안전이죠. 제가 애가 셋이에요. 그 아들만 셋.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 나도 그냥 큰형이랑 라면 먹고 컴퓨터 게임 할게.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합니다. 전기 드디어 이제 제가 하는 전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죠? 전기 액기스라고 합니다. 전기는 절대 안전하게 쓰는 게 아니고 액기어서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이 주변에 전기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요즘 핸드폰도 전기로 쓰는 거니까 항상 전기를 갖고 다녀요. 휴대폰도 폭발사고가 생기죠. 언제든지 콘센트에 꽂으면 공기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전기예요.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 품질이 좋은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항상 안전하게 쓰는 게 아니라 밖에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김영근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주말부부 한다고 그러니까 제 사람이 제 부분을 하나 조심하래요. 부산에서 주말부부 할 때 이자를 조심하래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안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재난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가면 술 작게 먹고 이자 조심해라. 알았다고. 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요즘 다양한 정보가 핸드폰만 키면 모든 내용 사건 사고가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 내가 쓰고 있는 전기가 내가 어떻게 내 책임 범위가 어딘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런 주택까지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한전의 전기를 쓰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얼마나 쓰는지 한전 전력관계가 있는 그 전단까지가 한전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단에는 모든 게 사용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건물 주인이든 세입자든 법상에 보면은 소유자, 점유자가 안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쓰는 전기 설비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를 주거나 했을 때 나에 대한 책임도 법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전기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고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거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제 인적 재해가 있을 거고 물적 재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적 재해라고 하면 대표적인 감전 사고가 될 것이고 물적 재해를 하면 전기 화재가 되겠죠. 모든 집에는 차단기가 다 달려져 있어요. 혹시 감전이 생겼을 때 차단기가 동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말라고 하는 차단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단기가 물론 간혹 고장난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차단기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감전이 됐을 때 사람이 차단기가 트립되는 범위가 전문 보통 차단기가 30mA가 초과가 되면 차단기가 탁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전기를 사람한테 만약에 이렇게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다양한 자료를 보면 0.1mA를 흘리면 감각이 없어요. 전기를 하려고 해도 모르겠어. 1mA를 흘리면 전기가 오는 것 같아 느낌이에요 사람이. 근데 한 5mm 정도를 흘리면 사람이 고통을 느껴요. 아프다. 10mm를 흘리면요 사람이 근육이 더 수축돼요. 감전이 되죠. 50mA를 흘려버리면 모든 근육이 마비돼요. 그래서 사람 심장이 마비돼가지고 알고 전류입니다. 물론 큰 전류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화재 보면 어떤 학생들이 어떤 지하철역에서 사고 난 그런 큰 전류 같은 경우는 강하게 다치겠지만 작은 전류에서는 사람이 이제 차단기가 투입되기 전까지도 사람이 다쳐가지고 만약에 어떤 질환이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감전사고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화재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누전이 생기면 화재가 나고 과부하가 생기면 화재가 나고 이런 내용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 안전에 대해서 하도 이제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올 3월달에 전기 안전 관리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가스도 가스 안전법이 있죠. 소방도 소방 안전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 안전법은 이제 생겼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하면 전기안전공사가 생긴 게 1974년도에 생겼는데요. 제가 197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던 회사에서 드디어 전기안전에 대해서 법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도 모든 화재가 생기면 전기 쪽으로 제일 많이 분류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기안전관리상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 전기가 워낙 많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국가사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건조기 사지가 났다. 그러면 이제 화재 분류상 전기 화재가 됩니다. 왜 전기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화재가 생겼습니다. 전기장판도 마찬가지, 세탁기도 마찬가지. 다 그러니 전기 화재 건수가 많아지는 거겠죠. 자, 이게 다 느끼시겠지만 패턴이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 대표적인 이제 사고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워낙 좀 유명한 화재고요. 여수수산시장 화재도 전기 화재가 됐죠. 근데 생뚱맞게 북구에 있는 이게 있어요. 제가 울산에서 지금 때 근무를 했었거든요. 멀쩡하죠? 여기 소가 10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사람이 감염됐을 때 파급이 클까요? 동물이 뇌발염이 진행됐을 때 파급이 클까요? 맞아. 동물은 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소의 전기만 흘려도 그냥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16마리 다 죽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화재라는 게 일단 큰 화재도 있고 작은 화재도 있지만 어차피 그 불씨는 작은 불씨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재가 커지고 작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에 그런 발화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통계 나오죠. 자, 연간 전기 화재에 대한 통계만 한번 볼게요. 매년 전기 화재 감전 통계를 보면 사망 27명이 부상이 한 400명입니다. 물론 전기 설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과실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제일 봐야 될 분, 여기 계신 분들 주거 시설이에요. 집에서 전기로 인해서 감전 사고 되는 비율이 부상 범위를 봤을 때 약 20% 정도가 주택에 쓰입니다. 내가 늘 쓰는 세탁기, 내가 늘 쓰는 헤어드라이기 이런 부분에서 감전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젓가락 가지고 콘센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동시에 안고 좀 단곡히 만들어지고 안전장치가 생기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대한 전기 안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큰 전기가 흐르는 그런 데는 우리가 조심하죠. 소리가 엉엉 들리고 하니까. 아파트 사시면서 변전실 가보신 분, 아파트에 변전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아무도 못 가고 다 막혀져 있거든요. 절대 사고 안 나요. 근데 집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자, 전기 화재. 연간 아까 다 중복이 됩니다. 매년 한 전기 화재, 모든 화재가 4만 건 발생을 되는데 전기 화재 점유율은 20% 답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기 화재가 모든 가전제품이나 이런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전기 화재 패턴이 있어요. 여름철에는 어디서 화재가 많이 날까요? 선풍기, 에어컨, 실외기 이런 데서 화재가 막 나죠. 이제 저희가 전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 드디어. 겨울철에는 어떤 화재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전기장판. 아까 라텍스 다 나왔죠, 전기장판. 최근에도 제가 화재조사 갔다 왔는데 집에 애완 동물이 있어가지고 추울까봐 장판을 켜놓고 나갔다가 여기에 이제 어떤 이유에서 좀 화재가 발생했어요. 전기장판에서 제품상에 화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침대가 어떻게 어떤 고양이 동물이 어떻게 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재가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 전기화재 비율이 20%라고 하지만 실은 뭐 부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죠. 50%다. 모든 화재 50%가 되니까. 자, 그럼 전기화재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영상 같은 게 있지만 이 하나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선의 피복이 열화되거나 못 등의 금속을 매개로 동선 상부가 접촉하여 저항이 감소되어 큰 대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두 전선이 닿게 되면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강한 아크열이 발생하여 전선이 끊어지고 구리도체가 주위로 비산하게 됩니다. 단락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두 전선을 맞닿았을 때 큰 화염이 발생하고 도체가 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비산된 도체가 주위의 가연불과 닿게 되면 화재로 진전됩니다.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의해 눌린 경우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활선 전선을 자른 경우 단락이 발생하는데 통전 중인 전선에 충격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피복이 손상되어 큰 아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날카로운 물건 또는 문틈에 전선이 끼이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해야 단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단락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자, 방금 이제 화재 제한 시행을 했는데 이 전방 불꽃이 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용접 얘기하시는데 똑같은 겁니다. 220볼트를 흘릴 때 이렇게 선이 단락이 생기면 용접과 똑같이 후리가 사방으로 터지면서 뭐 주변에 화장지가 있듯 이불 같은 게 있듯 하면 불이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설비 행정 가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차단기가 이렇게 누적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진다고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멀티 콘센터가 깨져가지고 안에 접촉 부위가 다 보이는데 쓰고 계신 거예요. 차단기가 탔죠? 차단기가 5,000원 정도 하거든요. 탱크를 쓰고 계시고 집안에 써야 될 콘센터를 고개 간판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은 이런 그런 식으로 하도 독특한 전기를 꼽아 쓰려고 플러그를 콘센트를 꼽았었잖아요. 거꾸로 플러그에 전기가 놓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거죠. 자, 15인치 가면은 하는데 이게 하나 됐죠, 이쪽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체를 해야죠. 다가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다 전문가시잖아요. 야, 여기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있어요. 맞죠? 뭐 비가 오는 분전함에 비닐을 덮어놓는 것보다가 아니면 로드에 테이핑 같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요즘 뭐 아파트에서 주거 생활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실은 이제 이런 영업시설이나 영업장하고 이런 생각을 하셔도 많아요. 근데 아까 이런 설비를 고쳐야 될 주체가 누구가 있었죠? 사용자나 점유자가 고쳐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기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아껴 쓰는 거예요. 전기는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기 안전을 한다는 자체가 물론 내 가족을 제일 안전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를 이래가지고 옆에 가족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 또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안전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절대 전기 안전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차단기가 뭐 잘 달렸는지 확인해라, 문어발 배선 쓰지 마라, 뭐 전선에다가 물건물이 놓지 마라, 다 이렇게 하시죠. 이런 부분은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천하시면 되고 저희가 뭐 이런 다양한 홍보 영상이나 자료를 유튜브에다가 한국 전기안전과 치면 아까 뭐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회사 저희 전기안전공사 홍보실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국민 홍보용으로 계속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제 다음에 지하철 타고 집에 가실 때 한국 전기안전 보면 이거 한번 보시고 하십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많이 보시면서 혹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시면 이런 자료를 많이 공유해 주시면
아마 분명히 부산에 있는 전기는 화재는 계속 줄 거고요. 한면 사고도 계속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전기를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 하여튼 뭐 전기 안전에 있어서 전기 화재와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인데 하여튼 일반인들 대상으로 전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굉장히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아무래도 국내 안전공사가 전기 안전공사가 있고 앉아서 하죠. 지금 가스안전공사가 아마 아까 전기 안전공사에서는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두 기관이 또 비슷한 만큼 또 경쟁도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봉과 복지 측면에서 우리 회사가 더 낫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봉은 이제 부장님께서 연봉 받지 잘 모르겠고 복지는 아마 국가에서 맞춰보지 않을까. 국가수가 어떤지 한번. 공공기관하고 공무원하고 좀 다를 텐데요. 네. 저희는 국가직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이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할 그런 그 정도만 받습니다. 제가 국가수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국가수 처음 입사를 하면서 기대가 많잖아요. 들어가면은 홍채인직이 되고 문이 참 열리고 들어가면은 다 모든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 입사를 해보니까 철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쇠 잠그고 다니는 그런 정도로 사용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농담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들 좋은 복지와 행복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하여튼 준비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들 중에 뭐 나는 이분하고 질문을 좀 받아야겠다,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겠다 하시는 지시 말고 지시 말고 뭐 있으시면 한두 분 안 계신가요? 지시 말고 누굴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 안전 전기 안전보다 선생님한테 질문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에어컨 틀지 마시고요. 제가 화재 현장을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건물에서 화재가 나는데 이 차로 전주에 화재가 붙어서 전선이 스파크로 인하여서 터져서 이제 그 주변에 전기가 다 가는 그런 2차 피해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하늘에 전봇대에 전주가 많이 전선이 있는 나라가 많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계획에 이걸 땅 밑으로 하는 그런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으실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중요해요. 강의를 잘 못 들으시는 아까 맞죠? 그 자산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한전에서 관리하고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공사 직원이 저걸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모든 설비에서는 저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한전 제가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하는 입장에서 그 많은 전설을 지중을 넣는데 엄청나게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부산 지역에는 정부 때문에 그게 없죠. 다 지중화서로 작업하고 중인데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지금 저도 영도 사택이 영도인데 영도에 있는 전부대를 다 없애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다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안 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거 이제 한전 대표번호 1, 2, 3번이거든요. 그거 전화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행사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또 안전이라는 것이 우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행사 준비를 위해 하여튼 고생하신 안실련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들어주신 청중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베스트셀러와 이번에 우수도서로 선정된 안전 스토리 관련 서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쓴 책입니다. 소액이 다 안 팔려서 나눠주는 거 아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연봉과 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전국을 벗어나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오며 다들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